오후 3시에 서울대학병원 연구동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던 한나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을 비볐다.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일한 지 벌써 3년째. 매일 반복되는 데이터 입력과 확인 작업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상이었다. 또 하나 끝. 한나는 환자김의 부작용 보고서를 마저 정리하며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다. 방금 확인한 김 환자의 기록과 새로 연박 환자의 기록이 묘하게 비슷했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었다. 투여 후 2시간 경과, 경미한 두통과 어지러움 호소. 환자 표현, 머리가 지끈거리고 약간 어질어질해요. 활력 징후 안정적. 추가 관찰 필요. 한나는 황급히 이전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다음 파일도. 총 8명의 서로 다른 환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심지어 똑같은 표현까지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게 말이 되나? 한나의 손이 떨렸다. 15년간 간병인으로, 그리고 3년간 임상연구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같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도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고 표현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하물며 투여 시간까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주저하며 담당 주치의 서지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안에서 서지우는 논문을 읽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장 서기문의 아들이자 최연소 전문의로 이미 의료계에서 주목받는 그는 언제나 완벽했다. 무슨 일이에요? 한나 씨? 선생님, 이 기록들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해서요. 한나는 조심스럽게 프린트한 보고서들을 내밀었다. 지우는 잠시 서류를 훑어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한나를 올려다봤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환자들의 부작용, 증상이 너무 똑같아요. 시간도, 표현도 모두.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같은 약물이니까. 지우의 대답은 차갑고 간결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동일할 수는 없어요. 환자마다 체중도 다르고 복용 시간도 제각각인데. 한나 씨, 지우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괜히 환자들 불안만 키우지 말고 그냥 정리해요. 우리 할 일은 데이터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서지우는 단순한 주치의가 아니었다. 그는 이 병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아들이었고 한나 같은 코디네이터가 함부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네, 알겠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더욱 깊게 뿌리를 내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만이 그것을 알아챈 것 같았다. 응급실의 빨간 불빛이 전멸하며 경보음을 울렸다. 구급차에서 실려온 환자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목을 움켜잡고 있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입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외쳤다. 지우는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왔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즉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산소 공급량을 늘렸다. 다행히 환자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이 환자, 우리 임상시험 참가자 아닌가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차트를 확인한 후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김영영 씨,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저질환 때문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환자라 혈관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물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환자가 새로운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지우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이틀 후 환자 권리활동가로 병원에 파견된 서유린이 환자 면담을 위해 병실을 찾았다. 30 중반의 그녀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영님. 저는 환자권리보호센터에서 나온 서유린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환자는 아직 얼굴이 부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 지병 때문일까요? 약을 먹고 나서 이상했거든요. 서유리는 환자의 동의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임상시험 참여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작용 설명서.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동의서에 기재된 설명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는데 환자의 서명 시간은 오후 2시 15분으로 되어 있었다. 설명을 듣기도 전에 미리 서명을 했다는 뜻이었다. 김영영님, 혹시 동의서에 서명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환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빨리 하자고 해서 잘 모르고 사인했어요. 부작용 같은 건 별로 설명 안 해주시고. 서유린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이야. 작은 의문이 점점 큰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했거나 최소한 환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성급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동의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생각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 한나는 밤늦게까지 간호사실에 남아 있었다. 다른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에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열었다. 손이 떨렸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김영영 씨의 부어오른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리고 지우가 무심하게 던진 말들. 기저질환 때문일 뿐이다. 한나는 그날 밤 다른 임상시험 참가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경미한 부작용으로 축소되어 보고되었다. 한나는 지난 2달간 자신이 몰래 백업해둔 데이터들을 꺼냈다. USB에 저장된 원본 간호일지, 환자들의 실제 증상 기록, 그리고 지우가 수정을 지시했던 이메일들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다. 환자 박영영 씨, 투약 후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호소, 지속시간 6시간.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가벼운 두통, 30분 후 자연 회복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환자 이영영 씨, 투약 후 구토 3회, 혈압 급상승하였지만 공식 기록은 일시적 소화불량, 경과 양호로 작성되었다. 한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조작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지우는 체계적으로 부작용을 은폐하고 있었고 한나를 비롯한 간호사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거짓 기록을 작성하도록 압박받았다. 더 이상은 안 돼. 환자들이 위험해. 다음 날 아침 한나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윤리위원회 제보 페이지를 찾았다. 익명 제보가 가능했다. 그녀는 인터넷 카페에서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윤리위원회 제보 페이지를 찾았다. 익명 제보가 가능했다. 그녀는 인터넷 카페에서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IRB 귀하, 현재 우리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윤리 위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체계적으로 은폐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제보서를 보낸 지 사흘 후 병원의 IRB 조사팀이 들이닥쳤다. 긴급 감사였다. 모든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병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자신의 사무실을 오가며 전화를 걸어댔고 간호사들은 수군거리며 불안해했다. IRB 조사관들은 차갑게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 반응
보고서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었다. 환자 동의서의 시간 기록도 조작된 흔적이 있었고 실제 증상과 공식 기록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간호사들이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우 교수의 지시대로 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부작용이 있어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 환자들이 아파해도 일시적인 것이라고만 하라는 압박. 지우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한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다. 내가 제보한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지? 지우 교수가 보복할까? 며칠째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나.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하면서도 앞으로의 일이 두려워 손을 떨고 있었다. IRB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던 날, 병원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두꺼운 보고서를 펼친 조사단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임상시험 시작 이후 총 47건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공식 보고된 것은 단 12건뿐이었다. 나머지 35건은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축소 기재되었다. 특히 중증, 부작용 8건은 모두 경미한 증상으로 둔갑해 있었다. 환자 동의서 조작도 체계적이었다. 총 23명의 환자 중 19명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했으며 일부는 설명 전에 미리 서명된 문서까지 발견되었다. 서기문 병원장은 보고서를 받아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들 지우가 주도한 연구였지만 병원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틀 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서기문은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환자 안전보다 병원의 명예를 우선시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했다. 아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와 병원의 위상 제고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환자의 안전을 놓쳤다는 것이다. 그는 즉시 병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편 지우는 연구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의사 면허 정지 6개월과 함께 병원에서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때 촉망받는 젊은 연구자였던 그의 경력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남겨졌다.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벽에 걸린 각종 학위증과 상장들이 무색해 보였다. 아버지의 기대에 맞추려 했을 뿐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그 변명은 공허하게 들렸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이 떠올랐다. 김영영 씨의 부어오른 얼굴, 박영영 씨의 극심한 두통, 이영영 씨의 반복되는 구토.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 빠른 성과를 내고 싶다는 조급함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것이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는 지우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간호사들은 시선을 돌렸다. 한때 존경받았던 의사가 환자를 배신한 대가였다. 서유리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의료진의 권위에 가려져 환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현실, 성과에 급급해 안전을 등한시하는 의료계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양심의 소리를 따른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을 뻔했지만 더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병원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더 이상 명예와 성과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병원 복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은 투명성과 윤리를 강조하며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고 간호사들은 이전보다 더욱 꼼꼼하게 환자 기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나는 간호사실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사직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2달 전부터 써두고 망설이던 그 종이.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지난 몇 개월은 지옥 같았다. 익명 제보 후 정체가 발각될까봐 전전긍긍했던 나날들. 조사 과정에서 느꼈던 극도의 스트레스. 동료들의 시선과 압박감. 모든 것이 버거웠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한나가 느낀 것은 후회가 아니라 뿌듯함이었다. 자신의 작은 용기가 더 많은 환자들을 구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사직서를 집어든 한나의 손이 잠시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응급실 앞들이 보였다. 구급차에서 내려오는 환자, 그를 맞이하는 의료진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는 남아있어야 한다. 진실을 기록하는 사람이. 한나는 사직서를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우와 서기문은 사라졌지만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했고 환자들은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올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지켜야 했다.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환자 파일을 열었다. 오늘 입원한 당뇨병 환자 78세 할머니의 기록이었다. 한나는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 투약 시간, 혈당 수치, 환자가 호소한 증상, 간병인의 요청 사항까지.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간호사실을 따뜻하게 비췄다. 한나의 손끝에서 나오는 자판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또박또박 울려 퍼졌다. 환자의 이름, 날짜, 시간, 증상의 정확한 묘사, 투약 가능, 보호자와의 상담 내용. 모든 기록이 세심하게 작성되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누군가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간호사 미영이 다가왔다. 미영은 한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한나의 용기 덕분에 병원이 바뀔 수 있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동료들이 마음속으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에는 서유린이 간호사실을 찾아왔다. 환자권리보호센터에 정기 점검차 온 것이었다. 그녀는 한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나의 제보가 없었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서유리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의료진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갖고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한나는 마지막 환자 기록을 마무리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간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용기가 스며들어 있었다. 병원은 여전히 크고 복잡했다. 권력과 이익이 얽혀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한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환자를 지키는 힘은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끝까지 기록을 지키는 작은 용기라는 것을. 자판 소리가 멈추었다. 한나는 화면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다. 내일도 또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나는 그곳에서 그들을 지키며 진실을 기록할 것이다.